우리 정진수, 얼수 강사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특강을 이제 맡았는데요. 제가 아마 잘하는 부분 때문에 특강을 맡았는데 그 잘하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인다. 20대 후반이요? 또 30대 초반. 26? 26이면 지금 몇 학번이죠? 26이? 공부학번입니다. 26이 공부예요? 제 26이면 무슨 학번이에요? 26이 공부학번이요? 제가 05학번이거든요? 그럼 몇 살이죠? 계산이 안 돼. 30살이에요, 30살.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성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비전 제시나 제가 원래 좀 스킬적인 부분들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교수님이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라 그래서 강의 자료를 조금 나눠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을 하고 싶고 제가 또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저는 한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도움될 수 있는 말을 좀 오늘 하고 가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좀 다시 드리면요.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컨설팅 팀을 좀 다녔었고요. 그러다가 프랜차이즈 쪽 마케팅을 3년을 일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프리랜서 된 지 한 6개월이에요. 강사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학 강단에도 서고 지금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비법은요, 온라인이에요. 제가 파워블로그이고요. 그래서 뭐 SNS나 이런 마케팅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블로그를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 보니까 교수님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저한테 댓글 달으신 분이 분이시죠. 그러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한 명 뽑아야 된다면 딱 여기 뽑을 수밖에 없겠죠. 차별화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학년 거의 2학년이 많으시죠? 4학년도 계세요? 4학년 없고 지금 2학년.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나의 차별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 도움이 되세요. 왜냐면 저는 되게 놀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하나 정도 뭐 가지고 가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잘한다 정도, 뭘 하고 잘 논다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잘 노는 것도 SNS에서 예를 들어서 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이 정도 돼. 그게 취업할 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장점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기계과니까 뭐 기계 관련된 거 아니라 나는 기계과는 기본적으로 하고 플러스로 마케팅적 능력이나 SNS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원하게 되겠죠. 그런 메리트를 좀 지금부터 좀 가져가시면 나중에 되게 탄탄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0대 때 지금 이제 30대니까 20대 때 제 명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함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명함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뭐 서포터즈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장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 대학 생활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세대학교에 미디어 영상학부로 입학을 했어요. 저는 내가 뭐 꿈이 있어가지고 학과를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시험에 됐고 갈 수 있는 데가 그 근처고 집 근처라서 갔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고 근데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동아리를 4개나 들었어요. 되게 욕심이 많아서 그냥 동아리 생활만 하고 뭐 다른 건 열심히 한 건 없는데 그러다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학생회장이 된 것도 과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과학생회장 된 것도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기회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우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할 사람 없대서 과대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떤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되게 요즘 대학생들 보면 되게 부끄러워할 때도 많고 뭐 나서지 잘 않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선다고 하면 진짜 나중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환학생을 1년 갔다 왔어요. 이걸 왜 갔다 왔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회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학생회장이 끝나면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럼 다른 학생회장이 생기잖아요.
전 그게 싫었어요. 제가 학과실 가면은 회의한다 그러면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 내가 여기서 회의하던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도피성일 수도 있고 또 개나 소나 나가니까. 그렇게 외국 나간다 분들은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고서 제가 4학년 때 나갔어요.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4학년 때 나갔고 뭐 나갔다 와서 뭐 영어를 잘했냐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제가 1년을 가 있었는데 저는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바를 저는 거기서 자동차 사기도 당했고 알바를 거기서 많이 해봤어요. 여기 홍콩 반점 있죠? 0310인가? 그게 미국에도 있어요. 제가 LA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프랜차이즈가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짬뽕 일도 하고 찜질방도 있어요. 거기도 미국도. 그래서 미국에서 찜질방도 하고 호프집도 하고 그러다 제가 또 카지노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 빠져가지고 제가 약간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탈 거 좀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냥 경험. 그런 걸 가지고서 왔는데 딱 졸업을 했어요. 근데 할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약간 그런 걸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졸업 안 하고 유예해 놓고서는 졸업장만 안 받고 휴학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졸업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바로 졸업해버렸어요. 졸업하고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냥 뭐가 뜨잖아요. 이력서 그냥 막 다 넣어버려요. 내가 가고 싶든 아니든 그냥 비슷한 포맷 해가지고 100장 넣어가지고 100장 되는데 이렇게 면접 보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관광공사에 이제 계약직으로 붙었어요. 붙어서 있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떤 게 재미없냐면 저는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액티브한 걸 좋아하는데 거기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6시 이후 지나면 퇴근하라고 해요. 왜냐면 돈 야근 수용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싫더라고요. 저는 더 열심히도 할 수 있고 또 재밌게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프랜차이즈 에스테틱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에스테틱에 와가지고 마케팅을 해보자. 으쌰으쌰해서 해보자고 해서 왔는데 뒤에 뭐가 제가 되게 승진이 빨랐고 저는 제 회사처럼 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승진이나 이런 거나 지금 어떤 제 나이대에 비해 되게 성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뒤쪽에다가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것 같으세요? 500, 600. 또 다른 분? 300, 2000. 그리고 뭐 경매 같아요. 2000 이상 없어요? 2000 받고 3000 넣어?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3천 받을 것 같습니다. 3000이면 월 얼마인지 월 300. 3000이면 월 300이 안 돼요. 네, 좀 넘겠어요. 정리를 제가 해석을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마 기회마다 다르시겠지만 거의 좀 잘 받는 한 200 정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잘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광고 쪽은 마케팅 쪽은 한 180부터 시작해요. 초봉. 대학교 비슷한 이제 그레이드로 봤을 때 한 180 정도 받는다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80 받고 시작하시는데 일은 되게 힘들고 비전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은 진짜 힘든데 돈을 많이 줘요. 그럼 버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아니면 일은 진짜 힘든데 돈은 진짜 조금 주는데 꿈이 비전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그만두거나 재미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지난달 기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다라는 걸 정말 제가 정말 대단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지난달 기준 1,300만 원을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1,400만 원을 벌었고 평균적으로 한 7,800만 원 정도 벌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 하나로 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왔을 때 저는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미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됐어요. 왜 특화됐냐면 그것만 봐요. 저는 이제. 왜냐면 이거예요. 제가 교수님이랑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따라가가지고 넘어보겠다?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잘하는 분.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기 아시죠?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싸우면 토끼가 매번 이기죠. 그러면 거북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얘기 나왔는데 바다에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한번 싸웠으니까 바다에서 한번 하자. 그 말은 뭐냐면 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학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개인 대 개인으로 뭐 해보자. 나 이거 중에 여기서 한번 해보자. 너 거기서 한번 했으니까 학벌로 한번 했으니까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라든지 또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재밌는 걸 좀 찾아보세요. 그냥 재밌는 거. 그걸 찾다 보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게 발전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을 버세요. 돈을 벌다 보면 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성질이 꿈이랑 똑같아요. 그럼 돈에서 배워서 여러분들이 꿈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돈을 벌다가 배우는 거, 이 길은 나랑 안 맞네. 라는 거 느낄 수 있고, 그동안 돈을 모았겠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 내가 꿈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돈을 버세요, 가서. 열심히. 그래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경험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계학적으로 뭐 바라보는가, 나는 연애로 바라보는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정답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바라보려고 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필요하실 거고, 많은 브랜드가 많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막 물 하나 사려고 그러면 뭐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브랜드나 많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사려고 하면 물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너무 많죠. 삼다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졌어요. 경쟁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차별화에 대한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는 이 옆에 있는 학생과 다른 게 뭔가. 내가 이 반에서 다른 게 뭔가. 저는 이런 자존심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반에서 블로그 제일 잘해. 그런 거 있으신 분들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만나는 분 중에는 26, 25, 24세 사업하시는 분도 많고 창업하시는 분도 많고 그때부터 꿈을 찾아가요. 뭐 시작은 밑에지만 똑같은 30살 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배운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 꿈에 대해서나 내 비전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 당연히 안 물어보죠. 저는 부모님이랑 집에도 잘 못 보기도 하고 제가 부모님 뭐 되게 사랑하고 이러지만 말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 특성일 수 있는데 집에 가면 그냥 피곤하고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라고 뭐 물어보고 이러는데 알아서 먹고 싶어요. 그렇다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의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셔도. 그럼 내가 부모님 일단 없어요. 친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친구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끼리끼리 논단 말 있죠. 똑같아요. 내가 고민하는 거 얘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나 연애 힘들다 이러면 나도 힘들어 이러고 있죠. 나 꿈 어떻게 나 취업 어떡하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힘들어.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원래 선배를 만나야 돼요. 선배를 만나거나 인생의 선배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날 계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아쉬웠던 게 그런 거. 저는 멘토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멘토가 되게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멘토가 있다라고 있으신 분 정말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멘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멘토라는 건 내가 진짜 꼭 내가 눈에 보이고 연락할 수 있는 두 가지 멘토가 되게 필요해요. 그냥 내가 보이지 않는데 인터넷이나 TV나 책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멘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정말 신적인 나의 멘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나의 멘토.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다면 그런 멘토 찾는 거 두 가지 멘토 찾는 일을 해보세요.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인생 변할 수 있어요. 저는 강사가 되게 명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저는 김미경 강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명강사들 동영상을 유튜브를 맨날 봐요. 10번, 20번 보다 보면 그 사람이 한 말인지 내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닮아가요. 생각이 닮아가고 그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 그 사람 책을 다 읽고 그 사람 동영상 다 찾아볼 만한 그런 멘토를 한 명 찾으시고 두 번째, 현실적 멘토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할 수 있고 바로 물어볼 수 있고 카톡할 수 있는 그런 멘토. 그런 멘토들은 대부분 지금 2학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고학년이나 그런 클래스는 4학년이에요. 중요한 건 그 4학년은 여러분보다 더 불안한 존재예요. 어디 취업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은 여유라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1학년이나 4학년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30살이면 대리면 대리 직급을 달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보고 어떤 해답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 길은 아니다. 내가 가봤는데 이건 아니더라. 요 길만은 가지 마. 라고. 내가 이 길은 못 알려주지만 이 길은 내가 가보니까 별로였어. 예를 들어 같은 학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더 있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멘토를 만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그런 멘토들을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저를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 많은 분들도. 왜냐면 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제가 하루에 막 3, 4시간씩 자요. 제가 회사 다닐 땐 3잡까지 해봤고, 여러분들 이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런 이유는 뭘 열심히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보여준다 그러면 밤새서도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뭘 해서 밤을 샐 거냐에서 물어봤을 때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멘토들을 만나서 찾다 보면 그걸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보였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고, 제가 그게 안 보였으면 저도 똑같아요. 회사 다닐 때 그냥 전 회사 다니면 회사만 다닐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는 부분이 SNS 마케팅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이득이 있거든요. 나이적인 부분이나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 스토리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카스 하시는 분 별로 없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한 명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되게 대부분 SNS를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마케팅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친구가 막 5,000명이에요. 카카오 스토리 친구가 1,000명이에요. 그럼 제가 갑자기 이 제품을 팔고 싶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 글을 한번 올려요. 제가 이거를 뭐 1,000원에 샀는데 800원에 그냥 넘기겠다. 라고 했을 때, 그 5,000명, 페이스북 5,000명과 카카오 스토리 1,000명이 보고, 나 살게요. 라고 말할 확률이 생기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채널이에요. 그게 힘이고 그게 돈이에요. 채널이란 건 사람을 모아놓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채널의 대표적인 예를 카카오톡이라고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모여있죠. 모여있다는 카카오톡 다 사용하고 계시죠. 돈 내세요? 돈 안 내시죠. 그러면 카카오톡은 돈 어디서 벌어요? 광고. 그냥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이모티콘. 네? 내부 결제. 좀 더 디테일하게. 스폰서. 그것도 광고고. 큰 게 하나 있어요. 큰 거. 투자요? 투자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게임도 되고요. 이거 저 기프티콘 선물, 케이크 선물 하시잖아요. 보세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생일 때 만나지 않으면 케이크를 안 줘도 됐어요. 그죠? 지금은 주려고 하면 기프티콘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서 되게 활발이 됐죠. 그럼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모여있는 것 뿐이에요. 카카오톡한테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요. 이용함에 있어서. 근데 카카오톡은 돈을 벌고 있어요. 게임이나 뭐 기프티콘이나 사람을 모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 내가 만화를 좋아해. 만화에 관련된 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매일 올렸어요. 내 생각이나 이런 거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딸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거의 100%예요. 어떤 식으로 성공하냐면, 만화 출판사 회사 쪽에서 여러분한테 컨택을 가요. 요거 한번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겠냐. 왜냐면 나의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은 내 만화나 만화에 관련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아보기 때문에 거기다 만화에 관련 걸 올리면 효과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 블로그 지식을 만약에 올려요. 그러다가 제가 블로그 교육을 한다고 오픈을 하면 제 소식을 봤던 분들이 블로그 교육을 들을 확률이 생겨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관심 있고 재밌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쌓아놓으면 그게 다 채널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채널을 많이 이제 이용하셔야 되냐를 보셔야 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라 뭐 카스를 SNS라고 하고 블로그는 좀 달라요. SNS가 아니에요. 블로그는 노출이에요. 경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비교를 많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블로그는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지금 밀렸는데 여수 게스트하우스라고 쳤을 때 이게 제가 쓴 글이거든요. 밀린 이유는 이제 날짜 순에 의해서 밀려요. 이게 2일 전에 썼고 5일 전에 썼고 제가 한 10일 전에 썼죠. 15일 전에. 그러면 이거는 SNS는 시간 타임라인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글 제일 빨리 쓴 사람 위에 소식 보이죠? 1분 전.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SNS 글을 잘 못 쓰더라도 내 친구들한테 다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블로그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잘 쓰든 못 쓰든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네이버가 원하는 글을 써줘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가배 횡포인데 우리가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원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만들어가지고 오늘 노출시킨다 그러면 다 오늘 그냥 바로 올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도 있고 네이버가 점수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오늘 뭐 블로그 강의 할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출이라는 부분들이 블로그에는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카카오 스토리에는 이제 친구 수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한데 친구 수가 많으려면 결국엔 컨텐츠예요. 어떤 컨텐츠로 글을 쓸 것인가. 이 사람이 내 소식을 받아보고 싶게끔 만들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도달률이 있어요. 도달률이 블로그는 29%고 카스는 57%예요. 그럼 도달률로만 봤을 때 카스가 도달률이 훨씬 높아요. 도달률이라는 건 예를 들어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블로그에서 쓰면 29명이 봐요. 카카오스토리에 쓰면 57명이 본다는 소리예요. 근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제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달이 잘 돼요. 이렇게 아시겠지만 일어서 보면 이렇게 소식 올려다 보면서 보시죠. 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올려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글을 그냥 볼 확률이 높아요. 도달이 된다는 소리죠. 블로그는 그게 아니에요. 써도 검색이 안 되거나 내 이웃들이라고 해서 내 글을 잘 보지 않아요. 왜냐면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들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고 카카오 스토리는 내 지인 기반이에요. SNS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카카오 스토리의 좋은 점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블로그 소식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블로그 소식을 올리다가 블로그 교육을 어느 날 올렸을 때 이 사람이 블로그 교육을 받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블로그 교육을 받고 싶었다면 네이버에 블로그 교육 쳤겠죠. 필요에 의해서. 블로그 교육 받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니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교육이 SNS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절대 블로그 교육을 일단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필요했다면 벌써 쳤겠죠. 블로그 교육, 블로그 강의, 다이렉트로. 블로그의 장점은 내 잠재 고객이라는 거야. 블로그 교육이라고 친 사람들은 다 제 소비자가 될 확률이 있는 잠재 고객이에요. 카스는 잠재 고객은 아니지만 어떤 자극을 줘서 나한테 올 확률이 있는 고객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은 제가 페이스북을 그렇게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케팅으로 봤을 때 20대에 너무 강해요. 20대한테만 좀 강하고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를 총괄하려면 페이스북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있어요? 부모님 페이스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나머지 없으시죠? 부모님이 카카오 스토리 하신다. 솔직하게 손 들어. 몇 분 계시죠? 이 차이예요. 모든 연령층이 할 수 있는
편한 플랫폼이라는 거.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는 카카오톡 때문이에요. 예전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카카오톡에서 사진 더 보려고 하면 카스에다 사진 올려야 사진 더 추가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사진을 더 올리고 싶어서 카스를 가입을 해서 사진을 카스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내 카톡 프로필에서 사진이 더 보였어요. 지금은 뭐 그런 기능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카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쉽게 많은 연령층이 하고 있는 게 이 카카오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에 그럼 20대인데 단점은 내가 원하지 않은 정보도 떠요.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좋아요 누른 것까지 그 글이 보여요. 난 이 친구의 글만 보려고 친구를 맺었는데 이 친구가 누른 다른 친구의 좋아요까지 보여요. 너무나 방대하고 또 하나는 어떤 폭력성 그리고 야한 것들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20대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어제 술을 엄청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까요? 카카오 스토리에 올릴까요? 왜 페이스북에 올릴까요? 허세? 허세면 인스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연령층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뭘까요? 왜 제가 술 먹은 거는 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릴 것 같으세요? 카스에다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번호를 오늘 알려줬어요. 그렇게 되면 제 카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리면 친구의 기반에 의해서 보이잖아요. 카스는 내 카톡이라는 번호만 연동되면 볼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뭐 물론 제가 친구 공개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SNS의 기본은 전체 공개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사적인 것들은 페이스북으로 많이 가요. 카톡에 어떤 전화번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SNS 뒤에서 조금 더 동영상 보여드리고 할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성공했던 비법들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작심삼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어떤 의지가 있을 때 오래 못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뭐 계획을 많이 세우실 건데 오래 못 하세요. 블로그를 해봐야지라고 오늘 마음을 먹었지만 3일 후면 또 안 하게 돼요.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3일 하고 포기한 다음에 다시 또 3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내가 작심삼일했다라고 해서 난 실패했어. 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 하시면 그게 30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작심삼일하고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좀 하셨으면 좋겠고 둘째는 어, 100명 중 5명의 나의 팬을 만들어라. 제가 강의할 때도 하는 방법이고 어떤 모임에 나가서도 하는 방법인데 이거 제가 오늘 여기 강의하잖아요. 100명이라고 쳤을 때 5명이 내 팬을 만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늘 5명의 팬을 만들면 저는 거기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강의 가서 5명 만들고 5명 하고 5명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95명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 사람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사를 한다고 하시면 강의 전에 미리 와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한 5명 정도 진짜 얘기를 미리 들어놔요. 그러면 그 친구랑 나는 이제 친해졌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못해도 그 친구만은 호응을 해주고 내 편이 돼준다는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학교로 갔을 때 5명 정도 우리 학과에서 5명은 내 편을 만들어야지. 어떤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팬을 만들어야겠다 항상 생각을 하셔서 그게 내가 일을 할 때 있어서 도움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힘이 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계획을 예를 들어 세우고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으로 세우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못 세웠어가지고 크게 많이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살 뺀다 그러면 10kg 언제까지 빼기 이렇게 잡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뭐 1kg 빼고 일주일 동안은 3kg 빼고 이런 식의 작게 가셔야지 성취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했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달로 잡아버리면 오늘 실패했어요. 아,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또 뒤에 가서 빡세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시고 작게 작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중심에서라는 게 저는 회사 생활 다닐 때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높았던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1년만 중심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저를 평생 먹고 살린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회사 일 있으면 제가 다 한다 그러고 손들고 내 일처럼 항상 회사가 내 것처럼 이렇게 항상 일을 했거든요. 모든 일이 중심이 있다는 거 이거예요. 제가 마케팅 부서였는데 교육부 일도 도와주고 물류부 일도 도와주고 출장한다 그러면 출장도 가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멀티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제 이름이 계속 나와요. 중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이 학과에 있었다고 하면 무슨 일 할 때 내 이름이 나오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나를 찾아. 학생들이 나를 찾아.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건 엄청난 힘이 있는 거고 퍼즐 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심에 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딘가에서 1년 하면 그걸로 정말 평생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1년 회사 처음 들어가서 신입사원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걸로 나중에 내가 이직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걸로 평생 먹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라는 부분들이 중심에 있어요. 왜 열심히 하라는 거 이건 회사 입장이에요. 사실 열심히 하라는 말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건 회사에 갔으면 그 회사 걸 내가 빼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 돈으로는 못해. 회사 돈으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건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런 경험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험에 대한 중요성. 그 경험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회사에서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 난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고,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일의 중심에 서라고 말씀하고 싶고, 이건 SNS에서 되는 말인데,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라라고 이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에 아, 죽고 싶다. 여자친구 헤어졌는데 자살하고 싶다. 아, 오늘 진짜 암울하네. 이런 글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계속 힘들다고 쓰는 사람 보면 힘 빠지지 않아요? 그냥 좋다라고 해도 그냥 아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쓰면 그 사람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에서 요새 SNS를 봐요. 이력서 다 하는 것보다 SNS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취미 다 보여요 SNS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절대 우울한 말이나 암울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친구들에게 푸세요. 저는 절대 예전에는 제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라 카톡 사진 하루에 한 20번씩 바꿨어요. 엄청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잘 안 바꾸는데 플러스 될 게 없어요. 자꾸 바뀐다라는 건 내 감정이 변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남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SNS에서는 그런 좋은 것들만 올리려고 하시고 좋은 것들을 공유해 주려고 하시고 내 생각이나 좋은 말들을 퍼뜨리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항상 스스로를 마케팅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강사는 결국에 1인 기업인데 자기가 브랜드거든요. 저는 제가 브랜드예요. 제가 영업도 하고 제가 마케팅도 하고 제가 저를 팔기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한테 나를 팔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를 취업을 한다 그러면 기업이 나를 써줘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 단점은 무엇인지 나한테 기회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나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마케팅하는 도구의 하나가 SNS인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장점들을 SNS에 올려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런 강의나 이런 거 나가오면 올려요. 계속.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고 아, 저 사람 되게 잘 나간다. 되게 열심히다. 이런 것들 봐요. 실상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강의 하나 하고 계속 술 먹고 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저는 대학교 강의 나가고 또 열심히 또 다른 데 일하고 이런 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미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정보로만 여러분이 저를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로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이게 만들까를 고민하시고 그걸 마케팅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 제가 가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젊다라는 거는 경험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웃기겠지만 저도 막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웃겼어요. 뭐 정말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겠다 그냥 좀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놀러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혼자서도 떠나고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여행 가세요. 비쳐서라도 가도 정말 좋아요.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똑같아요. 쳇바퀴처럼. 뭔가 느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행에 가서 뭘 얻지 않을지도 있지만 기회가 생겨요. 뭔가를.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감으로써 아르바이트를 안 가거나 돈을 못 벌거나 수업을 못 듣거나 친구들이랑 못 놀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학교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뛰쳐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이 밖의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 학교 사람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학교 동아리를 한다 그래도 다른 학교 동아리, 큰데 동아리 좀 그런 부분들로 내가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얘보다 나. 얘는 지금 뭐 동아리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전국 동아리 하고 있어. 나 혼자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속으로 내가 난 아직 괜찮아. 난 더 살고 난 여행도 갔어. 그런 생각을 자꾸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어떤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의 선배들을 만나서 그들한테 노하우를 듣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길을 가볼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봤다고 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편의점에서. 아, 편의점은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길을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하는데 어땠어요? 편의점 알바는 어떤 게 좋아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이건 것 같아요. 되게 어중간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확실히 할 거면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막 길을 필 거고 내가 날 자랑하려고 했으면 아예 자랑을 해요. 하다가 막 겸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확실히 하고 엎드릴 거였으면 확실히 엎드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랑 정말 친해지고 싶어. 근데 막 내가 자존심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엎드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화장실도 뭐 그렇고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제가 젊을 때도 그렇고 대충대충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다 만점 말고. 좀 이랬던 게 많은데 조금 더 확실하게 내가 일어설 거면 일어서고 엎드릴 거면 엎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강의 전에도 앞에서 어떤 학생들을 만나게 될까? 이 학생들이 나랑 어떤 연관이 생기게 될까? 설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나랑 어떤 인연이 돼서 형 동생 할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걸 그렇게 생각하려니까 설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서 뭐 여기 애들 뭐 잠도 자고 뭐 잘 안 듣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누구를 만날까?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생각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거에 그런 긍정의 힘에 끌려서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거를 습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면접 때나 뭐 이럴 때도 나와요.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안 하던 옷을 입으니까 그래요. 불편해서 그래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런 생각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 바뀌어요. 사람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서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10분씩만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정말 10분씩 자동으로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자기를 습관화하고 하루하루 설레이는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예전에 만든 자료인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요새 지금 제 고민거리 중에도 하나인데 겸손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젊잖아요. 근데 다 저한테 배우는 분들은 사장님들의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강사는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여러분들의 판단을 목이지만 다 겸손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일반적이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겸손하지 하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에요. 꼭 겸손해야 되나? 다 겸손하라고 해서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좀 다르게 살아보면 안 되나? 똑같이 산다면 결국 평범하게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좀 남기고요. 저는 약간 학교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는 분들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해서 하는 건데, 그거 부끄럽게 하고, 제가 만나면 이런 분들 있어요. 학교 뭐 어디서 나왔어요? 뭐 어디 근처 뭐 있어요? 뭐, 수도권에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왜 내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이 학교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학교는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케팅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발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탓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해서 잘 되는 사람 잘 돼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 탓하는 습관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나 그런 부분들을 안 가지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좀 끈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는 잡고 놓지 않겠다라는 어떤 마음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빨리빨리 해서 SNS 쪽 파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뭔가 물건을 판다 그러면 제가 저를 판다 그러면 저의 능력을 파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를 잘합니다. SNS를 합니다. 라고 팔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차라리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를 파세요. 내가 이걸 뭐 만들어서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만들어내는데 행복합니다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 필살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 하나 정도는 내가 이건 자신 있다 말하는 거.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 이거 좋아하고 잘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기계과니까 뭐 어떤 기계적인 걸 수도 있고 나 이거는 잘할 수 있어. 이건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걸 하나씩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되게 성장시키실 거니까. 아까 말한 1년 투자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 받으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화가 돼요. 처음에는 제가 신입사원 때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안 받아줄 건데 어차피 이거 안 돼. 회사에서는 이건 안 되겠네. 라고 내가 제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라 이럴 때 던져보고 해보고 그래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맛보고 이래야지 자기의 인생에서 되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난 취업할 거라고 여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취업 안 하실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취업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 저한테 어떤 감동이나 어떤 필요에 의한 몇 마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적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이면 다 날아가요. 100%. 항상 적는 습관을 가지시고 내가 뭐 생각날 때마다 이거 해봐야지. 그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순간의 것들 꼭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놓으세요. 적고 내 수첩을 보고 아이디어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이디어 노트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중에 했을 때 그게 엄청난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아이디어 노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적는 습관을 가지세요. 펜이랑 종이를 항상 들고 다니시고 요새 자꾸 스마트폰으로 저장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그거 말고 손으로 직접 쓰고 왜냐면 스마트폰은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넓게 보기가 힘들고 보다가 카톡이 오거나 이러면 또 다른 데로 셀 경우가 많아요. 수첩에다가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문제를 일으키면 은폐하고 싶었어요.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내 부족한 부분에 대해나 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부딪히는 게 되게 정말 일이 안 커진다라는 게 정말 맞구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꼭 정면 돌파를 하세요. 아, 내가 피해야지, 숨겨야지, 은폐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이고 제가 SNS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왔던 건 아닌데 좀 이 얘기를 좀 더 해주고 싶고 차라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한다 그러면 제가 SNS 아무리 하라고 해도 여기서 하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상. 아까 말한 100명 중에 5명이 하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어떤 동기부여가 더 필요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걸 했고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와서요. 제가 하는 일 다시 지금 하는 일이 아까 20대라고 했으면 지금의 일을 좀 정리하면요.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능률협회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대행사 마케팅 이사직 맡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 책 출판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홍보 쪽도 하고 있고 의류 사업을 했는데 의류 사업은 좀 망했고요. 그래서 접고 지금은 화장품 쪽 온라인 판매 시작 준비 중에 있어요.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제 성격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도전해보고 경험해보셨으면 되게 좋겠고 그게 되게 재산이 될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이렇게 쥐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은행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제 온라인도 두 가지 모바일이라고 이제 많이 나누는데 모바일이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소셜 같은 거 할 때 UF 같은 거 했을 때 컴퓨터로 많이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플로 하죠. 어플에 대한 매출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이 뭐 기계든 뭐든 모바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만든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요.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오니까.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고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은 전파력이에요. 제가 블로그 교육 치면 제 글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지역성이 없어요. 그리고 막 새벽에도 전화가 와요.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광고가 되고 있고 이렇게 점점 퍼진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온라인에 힘이 있다고 하고 제가 블로그 하고 있는데 제가 블로그 방문자 수가 한 3,500명 정도 돼요.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3,500명을 만나려면 오늘 절대 못해요. 3,500명한테 말까지 건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 가능해요.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힘들을 알고 계시고 그게 어느 순간에 빵 터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이슈성이나 가십거리만 된다 그러면 전파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포인트는 요 입소문의 이동이에요. 입소문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여기 왔으면 여기 월계 쪽에는 맛집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맛집을 제가 결국에 인터넷에 의존해야 돼요. 월계 뭐 인덕대 맛집 이렇게 검색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덕대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왜냐? 내가 여기를 다 아니까. 근데 우리가 지역성이나 이렇게 커지면서 넓어졌어요. 제가 제주도를 1시간이면 가는데 부산도 2시간 반이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를 갈 이동거리가 제약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입소문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년들한테 어디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죠. 그게 입소문이에요. 내가 말을 해준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이죠. 온라인에서 누가 만들어낸 정보를 제가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입소문이 온라인으로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인덕대학교가 멀리서부터 인덕대학교 저기 멀리 보여요. 크게. 그럼 간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덕대 맛집이라고 쳤을 때 위에 막 많이 나와요. 막 1페이지 안에 5개가 글이 막 있어요. 그거는 간판이 크단 거예요. 제가 들어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잘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라인 활동을 한다라는 건 내 간판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SNS 통해서 이력서를 냈을 때 내 간판을 크게 놓는 거예요. 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온라인은 좀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는 건 내 간판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입소문이 블로그로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인덕대 맛집을 쳤을 때, 여기 맛집인가요? 떡볶이집? 아세요? 맛있어요? 여기 날 보러 와요 카페는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을 아마 잘 안 하시겠죠? 다니는 데 가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고, 이게 저한테 간판이 제일 큰 거예요. 이 떡볶이집이. 갈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먼저 이제 선택은 나의 목이지만, 아, 여기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근처에 맛집들이 여기다가 올리지 않는다면 저는 거기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인덕대 맛집을 여기 있는 이 글로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냥 정보를 전 여기서만 얻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발품을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다 돌아다니고, 앞에 외관을 본다면 여기 맛있겠네라고 체크하지 않아요. 결국엔 다 여기서 인터넷 검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입소문이고, 들어가서 여기가 블로그가 잘 된 이유는 후기예요, 후기. 내가 먹어보니까 어땠다. 여긴 보면, 작업 골프인데 여기다 댓글 달면 되겠어요. 몇 학번이라고 막 하시고, 친구 이름으로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설명이 있죠. 보세요. 여기 단점이라고 보이세요? 아, 솔직한 블로거니 굳이 단점은 학교 바로 앞이 아니라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불편함. 테이블마다 배너가 있어서 그릇을 놓을 자리가 부족하다. 다른 맛은 뭐 맛있다. 엄청 친절하다. 가격 대비 양도 많고 맛있다. 여러분들 여기 솔직하게 이걸 보면 이건 되게 솔직하게 더 갈 수 있을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후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예요. 사진들이나 자기 얼굴이 나오고 이래서 블로그가 되게 인기를 탔던 이유고, 제 강의 때보다 여자 사진 나오니까 환호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간판을 만드는 이유고 입소문이라는 게 결국 블로그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 강의 대부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고객을 영업사원화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제가 제 강의가 되게 좋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이 강의 되게 좋습니다라고 말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소비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 좋다라고 말하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홍보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마케팅하는 사람의 숙제인데, 그럼 저 같은 거 만약에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사진을 저를 찍으세요. 그래서 카스에 올려보세요. 실습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업 활동을 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썼겠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강의, 온라인 강의 해주는 분이다. 누군가 막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다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거,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고, 또 하나는 거기까지가 들어가는 게 일단 기본적인 단계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적죠. 여러분들이 저를 찍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거기 통해서 만약에 교육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한테 뭐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경우 누군가가 문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스에서 글이 답변이 왔어요. 이분 누구야? 나 우리 학교 이런 강사분 추천하셔야 되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 같았으면 인터넷에 누구누구 쳐봐. 괜찮더라. 이렇게 할 거를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 강사님 되게 좋다고 전화번호 알려줄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자기가 돈을 받으니까. 근데 가장 기본은요, 제 강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추천을 해주겠죠. 좋은 상태에서 추천한다라는 거. 제품은 좋아야 되고, 서비스는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거 갖춘 다음에 마케팅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영업사원화 만들 것인지, 내가 기계를 어떤 걸 만들거나,
내가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릴 수 있게끔 할까? 그럼 내가 조금 기발하게 한다고 하면 어떤 만든 상품들을 SNS에 어떻게 하면 퍼질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는 거예요. 마케팅적인 부분을. 왜냐면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다 나중에 맞춰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슈적인 부분들,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더 가져가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여기서 잠깐 나왔는데, SNS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유입이냐, 그 친구로 해서 전파되느냐의 차이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새 되게 많아졌어요. SNS에서 네이버에서 폴라라는 거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나오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인스타그램이 지금 20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뜨고 있는 어떤 채널이에요. 해시태그를 제일 먼저 어떤 유행을 시키기도 하고, 해시태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인데, 인스타그램을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맛집이에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아까 인덕대 맛집이라고 쳤잖아요. 그걸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SNS에서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시태그라는 게 키워드가 돼서 검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대에서 효과적이 아니라 20대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검색이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맛집을 여기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뭐 인덕대 맛집 쳐보세요. 아마 글 올리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다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에 하시는 분들 있다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해준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홍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테스트하고 주변 분들을 보는데 이걸로 돈 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요걸로 맛집 홍보 같은 경우. 그리고 옷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안타까운 점은 정보 전달이 제한적이에요. 사진이 한 장밖에 안 올라가고 링크 같은 게 안 걸리고 사진을 넣으면 동영상을 못 넣고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밴드도 SNS예요. 밴드는 30대에서 50대에 강해요. 동창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밴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유행을 타고 있었고 차이점은 폐쇄형 SNS예요. 내가 초대를 해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 인덕대 여기 밴드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해드려요. 제가 그 안에서는 우리끼리 막 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인덕대에만 관련된 것을 정보를 줄일 수도 있고 카스에는 그렇게 못할 것들을 밴드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으니까 묶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옷을 팔아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밴드를 가입시켜요. 제 옷 디자인을 보여주고 밴드를 가입했다는 건 저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거예요. 제 옷에 대한. 거기서 제가 옷을 막 가격도 노출하고 다 올려도 판매가 될 수 있겠죠. 밴드에 가입된 사람만 많으면. 그런 식으로도 마케팅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동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그냥 인터넷 확실히 바로 여성정보 포털 사이트의 광고였는데요. 광고 자체는 큰 이슈가 됐지만 사이트를 알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점 100승 SNS 마케팅 성공의 숨은 비법 바로 공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3,200만 시대.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 또한 동반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흥미로운 영상물들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으로 공유하는 데에서 출발한 SNS 마케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고계의 문화로까지 떠오른 SNS 마케팅.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SNS 마케팅의 성공 전략을 소개할 국내 최고의 SNS 전문가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을 만나봤습니다. 페이스북, 취업이야, 사업 전문가라고 새로 시작한 훈련을 한다. 이분들에게 그런 SNS 마케팅을 성공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기존 미디어에도 다시 또 기사화시키거나 감독으로 내보내줍니다. 예전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페이스북에 어떤 지하철 택배하는 할아버지가 뭐 제주도를 가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10,000번이나 눌러주면 사람이 뭐 제주도 보내준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가셨을까요?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기존 미디어에 신문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SNS 강화하거나 마케팅을 날리려고 그게 그렇겠네요. SNS 마케팅의 숨은 법칙, 고객과 소통하라. 최근 한 떡볶이 업체
업체의 경우 SNS 시스콤이란 이색적인 마케팅을 펼쳐 눈길을 끌었는데요. 볼봐요. 볼봐도 오늘 처음 봐요? 네, 처음 보는데요? 이게 바로 요즘 아자산 캔디 메이크업이거든요. 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잘 만들었어요. 공군의 경우 영화 레미제라블을 군인의 시각에서 패러디한 내 밀리터블을 선보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래 부르시거든요.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톡톡히는 아이디어로 대식의 호기심을 자극, 더불어 소통하는데 성공했는데요. 군인들의 그 약간 기회를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 군대 기다렸는데 되게 공감되고 재밌었어요. 그냥 또 옛날 생각나고요. 뭐 연애 이런 장면도 되게 그냥 짠하고 옛 생각나가지고 그랬어요. 공감 많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광고 같은 것도 되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NS 마케팅의 숨은 법칙, 그 두 번째. 고객의 성향에 맞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 종류를 달리한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해야지만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 페이지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마케팅은 조금 규모가 큰 기업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블로그 마케팅은 뭐 기업이든 일반인이든 소상공인이든 농업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꾸준하게 컨텐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한 미용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머리 시술 도중 갑자기 사진 촬영에 들어간 손님들. 머리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요. 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헤어케어를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 연이 무료로 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 이벤트 이거 다른 데 오늘 마케팅이랑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손님은 무료 케어를 받아서 좋고 미용실은 자연스레 홍보가 돼서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정말 했어요. 그러다가 블로그나 뭐 인터넷 광고, 전화 광고 같은 게 다 중복되는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뭐 찾다가 요즘에 카카오스토리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알아오셔서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범위도 넓고 사장님들도 많고 또 소개도 올려서 또 다른 부팅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아요. SNS 마케팅의 숨은 법칙, 실생함의 법칙을 따라라. 즐기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즐기면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뭐 어떤 일이나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드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야기들, 내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케팅에 대해서 고객들이 찾아오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 7대3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데요. 한 7 정도는 살아가는 이야기, 에피소드를 노출하는 거고요. 3 정도는 상품 정보나 상품 소개를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7대 3의 비율. 그래서 사람들은 네. 이 SNS를 하는 이유가 어떤 상품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7대3의 법칙에 맞춰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7대3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한 사례자를 동영상을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정리를 좀 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이 하기 좋다는 거,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거나 이럴 부분에.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이벤트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벤트가 금지됐어요. 공유 이벤트 자체가 2015년 1월 1일부터. 그게 됐다고 했을 때 소식받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 컨텐츠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대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상품 홍보하고 싶다고 해서 10개 다 상품만 올리는 게 아니라 7개는 내 일상을 올리다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상품 정보를 녹아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선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키워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좋은데 요거 하나만큼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차별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학생들보다 되게 차별화되는 거고
있는 부분인데 키워드가 뭐냐면 인덕대 맛집이라고 쳤죠, 네이버에. 그게 키워드예요. 강남 맛집이라고 치면 강남 맛집이 키워드예요. 인덕대학교라고 쳤으면 인덕대학교가 키워드예요. 네이버에 검색하는 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키워드에 대한 니즈를 볼 수 있고 분석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쭉 내려보면 여기 광고라고 있죠, 맨 밑에. 이 광고를 누르게 되면 검색 광고라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맨 밑에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이버에서 맨 밑에 들어가서 광고를 들어가요. 광고 들어가서 검색 광고를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광고주 신규 가입하시는데 휴대폰 인증하셔서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있으니까 그냥 제 거 들어갈게요. 사업자 없어도 인증되니까 그냥 편하게 가입하시면 돼요. 광고관리 시스템 바로 가기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인덕대 맛집이라고 네이버에서 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맞히는 분들한테 기프티콘 쏠게요.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좋아지면 어떡해요? 한 달 동안에 컴퓨터랑 스마트폰 합쳐서 인덕대 맛집이라고 치는 사람들의 숫자. 426명.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요거 전에 이걸 할게요. 제 뒤에 이거 제가 기프티콘 드리기로 했으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카카오톡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옐로우 아이디나 이런 게 있어요. 카카오톡 한번 켜보세요. 핸드폰. 카카오톡 켜셔가지고 친구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디 검색. 네, 여기 아이디 검색해서 네, 여기다가 얼쑤라고 한번 쳐보세요. 제 블로그 닉네임인데요. 핸드폰 바꾸세요. 나오죠? 얼쑤. 추가해보세요. 추가를 하면 전 지금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강사가 포지션이 좋아요. 아시겠죠? 부러우면 강사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단체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추가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 지금 보세요. 이거 마케팅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추가하니까 지금 뭐가 갔죠? 메시지가 바로 갔죠? 저는 답장 안 했는데 여러분들 단체 메시지가 갔어요. 리액션 누구예요? 지금 마음에 들어. 이름 뭐라고요? 이현섭이요. 이현섭이요? 네. 이름 기억할게요. 김태섭이요? 이현섭. 이현섭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 검색하지 거기다가 인덕대 맛집이라고 숫자 한번 쓰세요. 제가 나중에 거기서 가장 비슷한 사람 2명한테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카톡으로 보낼게요. 숫자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안 맞춰도 돼요. 가장 비슷한 사람 2명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한 달 월수에 컴퓨터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이거 커피 한 잔에 너무 힘든 대학생 아니에요? 다 치셨어요? 저한테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제 카톡으로 한번 봐볼게요. 엄청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숫자. 맨 뒤에 오는 카톡으로 제가 볼게요. 수정할 사람들 수정하세요. 아직 750명 있고 5200명. 제일 많은 사람이 휴대폰이랑 PC랑 통합으로 말해주셔야 돼요. 합쳐서 주세요. 뭐 휴대폰 지금 33 주셨는데 그런 거 말고 다시 하실 분은 뒤로 하시면 돼요. 박찬준님 700명. 박찬준님 누구예요? 박찬준님 700명. 여자친구 사진인데 여자인 줄 알고 말 걸었는데 남자가 있었고 기분이 안 좋아졌어. 박노관님 누구예요? 3680명. 숫자도 3680명까지 정확하게 나왔고 김예슬님 700 왜 이렇게 문자 그만 좀 내세요 이제 750명
1560명이 있는데 1500명도 있어요. 이러면 1560이 가까우면 1560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짓게요. 5분 일시백 천만 박재민님 누구예요? 이거 저랑 장난하는 거 아니죠? 이거 일시백 천만 200만 명이야?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봐볼게요. 마무리. 제가 나온 다음에는 지금 5시 13분 이후로 끝이에요. 전대웅님까지, 이정훈님 또 그만 넣으세요, 이제. 두근두근 이런 거 안 해줘요? 좀 다 같이 한번 해봤어. 조회해볼게요.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얼명이에요? 10. 계산이 안 돼요? 880? 맞죠? 6, 4, 10에 880. 880명 혹시 쓴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끝났어. 여기는 이제 끝났어. 880명이면 제가 아무튼 요거 보고 2명 다시 봐서 확인해서 2명 보내드릴게요. 지금 인덕대 맛집이라고 치는 사람은 네이버에서 지난 한 달, 지금이 4월달이니까 3월달에 인덕대 맛집 수사 600에서 200명.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더 낼게요. 인덕대 맛집이라고 몇 월에 가장 많이 칠까요? 3월? 이것도 문제 낼까요? 이것도 또 카톡 보내요? 이건 그만 보낼게요. 보세요. 다시 3월이라는 사람 손. 왜 3월이라 생각하죠? 신입생들이 전략적으로 다가가시네요. 또 다른 의견. 5월? 먹던 것만 먹어서 지겨워서 5월달? 또 다른 의견. 2월은 왜요? 개강 전에 검색해보고 인덕대 맛집부터 검색하는 거예요? 학교 오기 전부터? 괜찮네. 다른 의견 없죠? 그럼 봐볼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 말씀하세요. 4월. 3월이 제일 많아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이 그래프가 1년 동안을 보내주는 건데요. 비슷비슷한데 3월달에 지금 제일 높죠. 그리고 위에가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다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 같은 경우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생각해보세요. 강남 맛집 몇 번 나올까요? 검색해볼게요. 15만 명 합쳐서 두 개 합쳐서 그 정도의 수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블로그로 노출시킨다고 하면 15만 명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노출시켰다고 한 15만 명이 볼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여러분들 해시태그 거시죠? 해시태그도 거시고 뭐 이것저것 거실 건데, 여러분들 김치찌 개 아이로 쓰세요? 어이로 쓰세요? 어이로 쓴다는 분? 다 아이예요? 여기 진짜 수준 되게 높다. 쳤을 때 김치찌개 아이로 쓰시는 분들이 한 9만, 거의 한 10만 건 되죠, 합치면. 근데 중요한 건 어이로 쓰는 사람이 한 12,000명 정도 돼요. 그쵸? 근데 이게 마케팅 관점에서 왜 중요하냐면, 김치찌 개라고 치면요, 블로그 영역에서 다 아이로 나와요. 이걸 만약에 어이로 쓰면요, 아이로 쓴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제목에다가 블로그찌 개 아이로 쓰느냐 어이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확하게 잡고 써야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확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덕대 맛집이 조회수가 만약에 100명이에요. 내가 인덕대 맛집 쳤을 때 1등에 나와요. 그러면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몇 월 달에 우리가 광고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덕대는 몇 명 정도 검색할까요? 5만 명.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덕대 20만 명? 15,000명?
눌러볼게요. 11,000명 정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랜드예요. 만약에 인덕대가 엄청 떴어요. 그럼 이 조회수가 늘어난다는 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덕대는 조회수도 결국에 3월달에 많지 않을까, 그죠? 근데 3월에 조회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의 수능 끝나고 12월에 많고 1월 이렇게 들어오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건 하향 산업일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일을 하셔야 되고 내려가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대부분이 지금 여기 인덕대 같은 게 2만 명인데 PC랑 모바일이랑 조회수가 비슷해요. 이런 키워드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모바일이 3배에서 10배 정도 다 앞지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PC가 이렇게 비슷할까요? 맞는 말인데 결국 이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활동을 해줘야 돼요. 정보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기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 인덕대 맛집 같은 경우에 아까 보면 차이 많이 났죠. 3배 정도 차이가 났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인데 어떤 정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해시태그 걸 때 있잖아요. 해시태그도 여기서 검색해보고 조회수로 보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보는 어플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가셔서 검색을 여기 가입 안 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귀찮죠. 이 제임스 서치 키워드라는 걸 한번 다운 받으시면 그냥 지금 스마트폰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본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러 갔을 때나 미팅을 할 때나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이거 수치 게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 수치 게임으로 해서 진 적이 많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조회수 얼마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 가게 하시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스키장 쳤을 때 컴퓨터에서 조회수, 모바일에서 조회수. 이거 똑같이 아까처럼 볼 수 있죠. 이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아 놓으시고 이거를 그러면 저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인덕대 맛집으로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글을 쓰면 인덕대 맛집이 제가 1등을 올라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버는 건데 인덕대 맛집 쳤을 때 지금 여기 광고 부분이 여기 하나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술집을 차린다고 하면 여기다 광고를 많이 때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블로그를 안 해도. 제가 지금 저희 학교 근처에다가 제가 술집을 하나 차리려고 해요. 차린 이유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와서 술을 먹고 또 싸게 좀 먹고 저는 거기서 수익을 나와서 그거 가지고 장학금을 다시 기부하고 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데 여기다 광고를 내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덕대 학우가 운영하는 무슨 술집. 지금 인덕대 맛집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인덕대 맛집 쳤을 때 여기 나오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광고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이 페이지가 우리 뭐 이 조회수 보라고 게임하라고 만들어진 페이지가 아니에요. 인덕대 맛집 쳤을 때 다시 해볼게요. 인덕대 맛집 쳤을 때 광고 등록을 누르는 거예요. 하시겠죠?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인덕대 맛집 누르고 광고 등록을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몇 등에다가 광고하고 싶은데. 그럼 지금 아까 광고 한 개 있었죠? 제가 1등으로 올라가면 걔는 2등으로 가는 거예요. 1등을 얼마인지를 보면 입찰가 조회를 눌러요. 70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은 CPC라 해서 클릭하면 비용이 나가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지금 입력해서 등록하면 내일쯤이면 등록이 돼요. 인덕대 맛집에 제 블로그가 올라갈 수 있어요. 글을 써서가 아니라 광고로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다 그러면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만약에 내가 가서 이거 막 여기다 올려줄게요 라고 하고 돈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대행사예요. 당신 이거 못하니까 내가 여기 등록해 줄게요. 왜냐면 이 방법을 안 알려주고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수업도 되게 많고 이게 되게 비싼 교육이기도 해요. 인덕대 맛집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를 사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역이 무슨 동이죠?
월계동 맛집도 사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여기 근처에 있는 거니까. 월계동 맛집을 살려고 보면 광고 등록을 또 하겠죠? 월계동 맛집 쳐볼게요. 월계동 맛집 치면 이렇게 지금 6개 나오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광고할 수 있어요. 내일. 오늘 지금 등록하면 내일 여기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는 거예요. 월계동 맛집을 누르고 이 앞에 체크하고 월계동 맛집은 뭐 평타를 계속 치고 있어요. 광고 등록을 해요. 이 키워드를 살 거니까. 장이동 맛집도 같이 곁들여서 살게요. 광고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돈만 내면 다 할 수 있어요. 광고 등록을 누르면 파워링크 1등이라고 돼 있죠. 1등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석계점 있죠. 이 자리에 지금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입찰가 조회를 누르면 월계동 맛집은 370원이죠. 제가 지금 여기를 누르면 한 350원 정도가 얘가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시에 얘를 누르면 100명이니까 37,000원이 나와요. 그런 식의 광고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30분 동안 계속 누른다고 하면 안 나가요. 막아줘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장이동 맛집도 살 수가 있는 거죠. 530원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1등 시켜놨을 때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봐볼게요. 월계동 맛집 봤을 때 클릭률이 1%대예요. 그러면 1200명이 들어와서 1%니까 뭐 2명 정도가 클릭을 한다는 소리예요. 광고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왜 안 누르냐면 여러분들 파워링크 누르세요? 잘 안 누르시죠? 왜 안 누를까요? 광고라서. 왜냐면 광고니까 내가 하니까 광고인 거예요. 블로그는 내가 아까처럼 단점도 쓰고 리뷰도 할 수 있는데 여긴 광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고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제 강의 계속 좋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노출은 계속 되는 거죠. 클릭을 안 하더라도 돈이 안 나가요. 클릭을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브랜드라 그러면 인덕대 맛집에다가 인덕대 뭐 몇 학번 내 이름을 써놔요. 나를 브랜드화 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얘는 누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키워드를 사시는 거 이게 키워드 광고라는 부분이고 네이버에서 효과를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키워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블로그도 그렇고 SNS에서 그렇고 해시태그에 이 제목을 잡고서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알고서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카카오톡 마케팅에 이제 들어올 건데 뭐 카카오톡이 아까 제가 SNS 중에 카카오 스토리 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기사 보시면 카카오 스토리가 가장 많이 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케팅적인 거나 뭔가 쓰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 하시면 그러면 가장 유리하다고 똑같은 시간을 대비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이제 트렌드를 보셔야 되면은 그 다음하고 카카오톡이 합병됐어요. 그래서 다음이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 글을 쓰면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네이버에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가능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카카오 캐릭터들이 인기되고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PC 버전 이게 다음이랑 합병되면서 점점 커지겠죠. 이런 트렌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옐로우 아이디인데 옐로우 아이디 아까 제가 얼쑤라고 검색하셨잖아요. 장점은 Y라고 나와요. 아까 제 닉네임 앞에 Y라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장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샵이나 뭐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랑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저처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얼쑤 한국명을 쓴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 인덕대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 만들었어요. 그럼 카카오톡에 인덕대를 검색하세요라고 홍보할 수가 있겠죠. 명함에도 팔 수 있고. 저는 이렇게 하겠죠. 카카오톡에서 얼쑤를 검색해서 항상 상담하세요. 그 카톡은 제 개인 아이디가 아니에요. Y라고 저는 제 번호를 저장하면 다른 카톡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사생활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카스나 연동되어 있지 않죠. 그 옐로 아이디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어플이나 이런 게 따로 관리돼요. 내 카톡 알림이랑 별도의 어플이 있어서 사업자용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 1대1 채팅은 무료예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친구 추가했잖아요. 그럼 친구 수가 한 200, 지금 몇 명이죠? 얼쑤 몇 명 돼 있어요? 친구 추가? 한번 봐보세요. 카톡에 몇 명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오늘 많이 영업했다. 300명 넘었을 것 같은데. 몇 명이에요? 316명이죠. 제가 어느 날에 뭐 물건을 팔고 싶어졌어요. 무슨 물건을 팝니다라고 카톡으로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제가 316명한테. 그러면 저는 결국에 또 채널이 된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결국에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에서 홈 바로 가기 눌러보세요. 홈 바로 가기를 또 누르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 나와요. 잠깐만. 카카오 스토리 채널 나오세요? 그 차이점은 그게 여러분들 이걸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개인 카카오톡과 개인 카카오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나 사업자로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한 옐로우 아이디랑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하시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카카오 스토리랑 뭐가 다르냐면 이것도 비즈니스용이라서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 수가 1000명까지밖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1000명 이상은 친구를 못 받아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친구 수가 무제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커진다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하셔야 되고 이런 거 같은 이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 통계 기능이 가능해요. 그리고 매니저 기능이 돼요. 내 카톡이나 내 카카오 스토리 내 핸드폰으로 나만 할 수 있잖아요. 제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여러분들한테 매니저를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카카오 스토리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내 직원들한테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 게 이 비즈니스 모델 카카오 옐로 아이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에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마지막 보여드릴 건데 카카오 스토리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SNS에서는 채널하고 옐로 아이디가 동시에 이제 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옐로 아이디 이 주소를 제가 만약에 카카오 스토리에다 쓰면 제가 무슨 글을 쓰고 이 주소를 마지막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 주소를 써요.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저랑 카카오톡도 상담이 돼요. 여러분들이 저랑 카카오톡 상담을 하려고 했다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또 눌렀거나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 스토리 글을 보다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저 go.kakao.com 얼쑤를 누르게 되면 저랑 바로 카톡방으로 와줘요. 그럼 바로 광고성 글을 보다가 바로 구매나 문의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카카오 스토리 채널 지금 들어오시면 여기 위에 톡이라고 보이시죠? 카카오 스토리를 보다가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 보다가 상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카스는 보다가 카톡을 할 수가 없어요. 카톡 들어가서 카톡을 해야 되는데 옐로 아이디는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쓰다가 카톡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고 요거 소식받기 누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홍보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재능 기부를 하는 게 있어요. 대학생들 대상인데 제 카스 보시면 여기 카스에 연애 특강이 있어요. 보이세요? 연애 특강 그거 무료 재능 기부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학생들 많이 와서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장이에요. 끝나고 파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왜 만들었냐면 1학년은 4학년한테 배울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고 그런 강사님 통해서 매달 이런 재능 기부 강연을 해요. 근데 요번 주제는 연애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 연애 특강 하신 그 이강진 강사님이
키스를 여자랑 100명 이상 했대요. 엄청난 스킬을 가지신 분인데 한번 들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강사님은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자기만의 컬러, 면접이나 이력이나 어떤 자기의 색깔을 할 수 있는 특강을 하실 거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소식받기를 누르시면 매번 제가 매달 이런 콘서트나 기획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면 좋을 거고 제가 마케팅적인 거 거기다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블로그 정보도 넣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식받기를 눌러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품 팔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채널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친구 수를 늘려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어플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옐로 아이디나 다 어플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솔직히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노하우나 뭐 팁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시더라도 하시면 되는데 SNS를 꼭 안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하세요. 그럼 내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안 하세요. 내가 이거 왜 해? 나에 대한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나를 위해 나중에 투자하고 돈 버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재미가 들려요. SNS를 꼭 지금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블로그 특강으로 불러주시면 아예 블로그만 뭐 한 2-3시간씩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블로그는 꾸준히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잡는 거. 여러분들 키워드 아까 제가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걸로 키워드로 해서 글을 쓰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활동들 하는 거. 오늘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많이 드렸어요. 제가 정말 어떤 선배, 아니면 오빠, 아니면 형의 입장으로서 정말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었고 이런 SNS 스킬보다는 정말 여러분들 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강의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시면 아까 얼쑤 거기로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거기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 아까 우리 몇 명이었죠? 800 몇이었나? 880명 제가 비슷한 두 분은 제가 카톡 따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궁금한 거 생기시면 물어보시고 또 자주 뵈야지 또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4년, 5년 앞에 있는 선배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들어간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전대학교에서 지난주에 강의를 갔다 왔어요. 뷰티학과에.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좀 걱정을 했어요. 트라우마처럼 또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2학년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날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수님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고 되게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마 교수님들 여기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제가 예전 모습처럼 자고 뭐 떠들고 관심 없고 이런 부분 되게 그랬을 거예요.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자기 반성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주시고 되게 리액션도 좋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강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정말 교수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할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교수님 위해서 뒤에 계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물어보시고요. 카톡 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